네,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 마치고 지금부터 매봉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예정에 없었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대북송금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뭐 일타 강사로서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타 강사인데요. 예, 학원장 나오셨습니다. 학원장. 일타 강사가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모든 일타 강사를 너무 잘 두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학원장 서영교입니다. 사건 학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 얼굴 나왔습니다. 김예니 씨,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오늘 수강생으로 나왔습니다. 네, 수강생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예니라고 하면 이게 한글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독특한 스펙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진우 라이브에도 네, 그렇습니다. MZ 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MZ들이 그 시사 사건 뭐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 네, 평론하는 거죠?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MZ 평론가라고 하는데요. 오늘 매봉쇼에서는 어떤 애칭을 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이 예정이 없다가 이제 지금 매봉쇼까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과 자료가 있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어제도 12시까지 국정조사했습니다. 야, 12시까지. 예, 첫날은 쌍방울,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대장동, 네. 그리고 어제 서해 피격과 통계 맞습니다. 조작 네.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 어떻게 시켰나? 네. 윤석열 정권 하 정치 검찰들의 조작 수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예, 이름이 긴데 너무 쌈박하죠. 윤석열이 정치 검찰들에게 조작 수사를 시켰는지에 네.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국조특위 위원장. 근데 위원장을 맡고 계실 때 또 네. 법사위원장으로 예. 되셨어요. 법사위원장까지 네. 쌍끌이 그러니까 위원장. 1인 2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박상영 검사를 지금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아까 라디오에서 잠깐 밝히셨는데 이야기 네. 좀 해주시죠.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제 손까지 댈 필요가 없는데, 예? 너무 거짓말을 하고 검사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쌍방울 관련해서 이번에 네. 그 나쁜 짓이 박상용의 녹취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설마 육성이 나올까 생각했을 아니 근데 거예요. 녹음 파일이 나와도 본인은 네. 뭐 사건 설명을 해준 거고 응대를 해준 것뿐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내용은 그 혹시 예니 씨 네, 들었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박상용 태도의 조사 때 예. 답변 태도를 보면 굉장히 누군가와 닮아 있더라고요. 누구요? 네. 목 쳐두는 사람.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한동훈? 네. 리틀 한동훈이라고 불리기도 하던데. 한동훈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예. 이제 또다시 이 오리알이 감옥으로 갈 차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특검에서 왜 이 사건을 가져가냐가 사실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네. 언론이 엄청 비판합니다. 네. 이거를 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박상영 주장처럼 네. 뭐 공소 취소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이제 한창 이제 시작일 뿐인데. 네. 근데 특검에서 이 사건을 가져가는 이유는 국정조사에서 많이 지금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이건 수사를 네.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짓이 뭐냐면 대통령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검찰한테 시켜서 수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엮어서 이재명 네. 대선 주자를 정적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거되기 전에 윤석열이 깜빵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왔냐면 이시원 이름이 나오게 된 네. 거예요. 저희 국정조사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시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기강 비서관 아닙니까? 이시원이 국정원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북한의 아태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네. 대북 제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경기도나 뭐 쌍방울들 교류가 있으면 이거 전부 다 대북 제재 대상이라 간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간첩을 만들려고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 윤석열 정권의 기재부가 발표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들어와서 국정원에 가서 대북제재 대상이잖아요. 대북제재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국정원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 그게요, 대상이라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만난 북측의 상대방이 통일전선부하고 조선 아태의 평화위원회라는 아태위라는 곳이었는데 평화위원회. 거기 네. 이제 통전부와 아태위 쪽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건데 그 돈을 받은 쪽이 우리 제재 대상인지 우리 기획재정부가 그걸 관리하는데 아니란 거죠. 아니었는데 아니게 되면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실이 움직였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까지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윤석열의 황태자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이 움직였다. 네. 움직여서 국정원에 가서 대북제재 대상이라고 다시 발표하게 했다. 그리고 쌍방울과 이재명을 엮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범죄로 만들려고 하명했다. 그렇다면 특검의 내용에는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것을 수사하게 하고 네. 이런 내용은 전부 다 특검 수사 대상에 저희가 넣어놨어요. 법사위에서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만들어놨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그 조항을 넣어놔서 이제 특검이 사건을 가져갈 수 사실 있었는데 그걸 넣을 네. 때만 해도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넣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내 사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무혐의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해 왔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눈에 뻔히 보이던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속에서 예. 대통령실의 개입들을 모두 밝히려고 했는데 이 상황도 그 개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따라가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렇죠. 네. MZ들은 또 네. 특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저도 아무래도 정치 네. 고관여층이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대북 송금 사건이 도대체 뭐야? 음. 근데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타 강사님들께 아니 여기 대북 학원장이시라니까. 송금 네. 그거는 좀 이따 강사인 제가 하고 좀 시간 원장님 지금 또 네. 일정이 있어서 금방 네. 가셔야 되는데 네. 아까 한마디로 뭐 못 밝혔다는 그 뭐 있습니까 자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어, 이거는 쌍방울 관련 야, 요거 근데 하나 있네요.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 네, 자, 자료가 엄청납니다. 그럼 제가 네. 네. 학원장님의 네. 빨간 펜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집중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쌍방울과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그 밑에 일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화영이라고 하는 평화부지사가 있어요. 네. 이들이 이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과 이화영을 위해서 북한에다 돈을 보냈다.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돈을 보냈다 해서가 아니라 이 이재명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비용을 누가 댔을까? 이거를 조사하다가 쌍방울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재명 변호사를 조사했는데 이재명 변호사는 쌍방울과 아무 연결이 없고 네. 쌍방울에는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만 변호사로 아. 쭉 있더라. 이러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들의 목표는 이재명과 이화영을 잡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쌍방울이 이재명과 이화영을 위해서 북에다 돈을 보냈다. 이런 건데요. 송금은 무슨 의미일까요? 송금은 어떤 건가요?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보냅니까? 북한의 돈을? 거기에는 은행을 통해서 보낼 수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대북 송금 그러면 말처럼 은행으로 송금한 줄 알아요. 네. 북한에는 송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으로 송금을 하면 돼요. 은행으로. 근데 송금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말처럼. 그러니까 없어. 어. 돈을 준 게 없어. 네. 지금처럼 은행으로 송금했다고 하는데 대북 송금 그래서 송금하게끔 착각하게끔 송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송금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 쌍방울은 이재명을 위해 돈을 보낸 일이 없다. 돈을 보낸 일이 없는데 돈 보냈다고 엮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보낼 방법이 없어. 네. 근데 이 돈을 아까 말한 것처럼 쌍방울 회장이 직원들을 시켜서 중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주게 돼요. 이렇게 복잡한 복잡하네요.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돈을 보내려면 대한민국에 아직 어려서 잘 모를 텐데 네. 밖에 나갈 때는 달러를 몇 달러씩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1인당 모르겠습니다. $10,000만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네. 300만 달러를 보냈다. 그러면
1인당 300번을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300번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300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300명이 나가서 그 돈을 주면 걸리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네.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송금했다 이러고 여지껏 엮어서 둘을 엮은 거예요. 예. 그런데 네. 나중에 보니까 송금은 1도 없더라. 근데 송금은 엮기는 엮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쌍방울 회장을 놓고 불어. 너 그 전에 도박했잖아. 너 그 전에 주가 조작했잖아. 불어. 이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요 몇 명을 데리고 중국에 나가서요 돈을 요만큼씩 줘갖고 했어요. 라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여지껏 온 거예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를 뭐 연어 술 파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로 정말로 그냥 이재명을 위한 송금이 뭐 대북 북한이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냥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하면 돼요. 네. 김성태 회장이 1년 동안 출정을 184번, 4번 나갔어요. 365일 중에. 이틀에 네. 한 번꼴로 나갈 이유가 없죠.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창작을 해서 조작이 아니고 사실 이건 창작이죠. 없는 걸 만들었으니까. 소설을 없어요. 쓴 거네요. 송금은 1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박상용 검사가 이제 탁 앉아서 김성태도 부르고 방영중도 부르고 이화영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미나를 오랫동안 해야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김성태를 불러서 다 세미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을 불러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화영은 잘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아닌데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협박이 들어오는 거야. 그 박상용의 이제 네. 육성 녹음이 들어오는 거야. 네. 도와줘. 답답해서 내가 전화했어. 그래서 이화영 변호사한테 전화해. 네. 자기가 전화해놓고 거기 그렇게 하거든요. 답답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육성이 딱 나오니까 나와서 하는 말이 그쪽이 저한테 뭘 물어봐서 제가 야단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부드러운 톤으로 전화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역시 학원장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가시기 전에 뭐 끝으로 또 좀 공개하실 거, 왜 이렇게 자료를 문태기로 들고 여기서 제가 공개할 거 박상용하고 그러면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만났을 때 뭘 하면서 세미나를 했냐? 이게 술이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세미나가 그 연어 술 파티를 맞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수십 차례 있었죠. 네. 예. 연어도 좀 사다 놓고 세미나를 하는데요. 네. 이 김성태가 예. 구치소에서 검찰에 오다가 보니까 호송차 타고 오다 보니까 저기 연어집이 있거든. 저 연어 맛있겠다. 그래서 애월 연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가 들어와요. 네, 연어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하면서 술 한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접견 기록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날 술을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낸 건데 우리 봉지욱 기자가 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건데 카드 내역서를 봤어요. 카드 내역서 쌍방울 직원들 네. 카드 내역서. 예. 이 박상용은 연어 파티 없어요. 술 파티 없어요. 회덮밥 없어요. 진술 세미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있어요. 돼서 내가 고발을 했어요. 법사위 전체에서 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무서울 겁니다. 그동안 수사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의 적은 박상용이에요. 박상용의 적은 박상용의 본인이 입이에요. 국회 나와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각종 방송 출연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본인이 결국에 이제 자승자박,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가 넘어질 것 같은데, 이번 국정조사는 솔직히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야구로 치면은 무사 만루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볼 땐 위험한 다음 주에 상황이네요. 누군가 홈런을 치는 광경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다음 주가 사실은 본격적인 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이화영과 남욱도 나오고. 박상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화요일- 주는 거기에 예. 백정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대북송금 사건의 일반 증인 참고인 조사가 있고 거기에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백정화 사모님하고 박상용이 같이 앉는 광경.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박상용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안 나오면 잡으러 가야지. 통행명령장 발부. 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하면 박상용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오늘, 고발은 서영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 직위가 뭐죠?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네. 네. 법사위원장 들어봤습니까? 그럼요, 들어봤습니다. 높습니까? 아주 높은 자리로 알고 멋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에서 의결해서 네.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저에게 네.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아이고. 두 번째, 네. 박상용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바로 국정원장이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국정원에 가봤더니요, 네. 벌써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국정원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국정원에서 쌍방울과 경기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쌍방울과 경기도 이재명과 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죠. 라고 하는 자료가 거기 고스란히 있는데 이 자료를 검찰들이 갖고 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 낸 근데 이게 것이고. 사실 예상은 했는데 국가정보원이 5개월 동안 내부 감찰을 벌여서 이 사실들을 낱낱이 다 밝힌 게 지금 국정조사에서 보고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정원이 내부 감찰을 통해서 낱낱이 밝힌 게 우리 정부에서 밝힌 게 아니고 네. 윤석열이 되자마자 2022년 7월에 맞아요. 예 이창현인가? 이창영. 예. 예, 이창현 특별수사관을 통해서 그 특별 감찰을 스스로 한 겁니다. 자기들도 했는데 안 나오니까. 자기들이 했는데 안 나오기도 할 뿐 아니라 경기도와 쌍방울이 관계가 없다.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문건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문건이 나오니까 이거 화들짝 놀랐어요. 이거를 덮어놓고 그럼 언젠가 그거는 안 가지고 갔다는 그렇습니다. 걸로 이해합니다. 아, 아유 아주 숨겼다네. 쪼잔들해요. 검사들이 아주 치밀하기도 하고 쪼잔도 하고 안 갖고 간 다음에 혹시 이게 나올까봐 네. 또 검사를 하나 파견해 보내요. 아, 그게 유도윤이라는 검사예요. 네. 가서 이거 이렇게 덮어 네.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는 아무도 모르던 내용이 거기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봉지욱 기자 정도는 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2루타 쳤고요. 네. 금감원이 안타 1루타. 그래서 지금 만루 상황이고 다음 주에 제가 볼 땐 진짜 홈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되게 슬픈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슬픈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이재명 한 명 잡겠다고 이렇게 여러 기관을 동원하고 검사를 파견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재판을 조작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근데 우리 언론들이 특히 메이저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안 다뤄요.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보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나오죠, 예, 조금. 어제도 뭐 곳곳 방송에서들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안 따라오기에는 소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저희가 구치감에 갔었잖아요. 네. 나무굴 그 2박 3일 동안 가둬놓은 그 구치감, 네. 구치감에 간 내용이 이곳저곳에서 또 다 보도되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하나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원장이 리호남. 예, 네. 정리해준 내용인데 이거 저한테만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날 국정원 원장은 보고를 하고 자료를 전부 다 수거해 가버렸어요. 네. 아, 예, 말하는 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만들라고 지시해서 만든 겁니다. 이 아까 말했잖아요. 네.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800만 달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아까 어떻게 보낸 줄 알았다고? 중국으로 원래는 은행을 통해서 간 걸로 알았는데 은행으로 계좌로 보낸 줄 알았어요. 네. 송금이니까. 네. 근데 한 명당 몇 달러만 갖고 나갈 수 있다고요? 1만 달러 예, 가지고 갔어요. 송금하지 않으면 800만 달러를 밖으로 나가서 북한에 주려면 몇 명이 나가야 돼요? 800명이 나가야 800명이 나가야 돼요. 이걸 무슨 재주로 합니까? 네. 그러면서 또 70만 달러라고 하는 걸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줬다라고 해요. 왜냐면 800명 못 데리고 가니까 네. 지 혼자 가서 70만 달러 네.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오남을 필리핀에서 줬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 국정원 자료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그걸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국정원 자료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리오남은 그때 제3국에 있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3국에 있었고 그 제3국에 있었던 것은 첩보가 아니라 정보다. 정보다. 정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소식통이라는 소리고요. 이건 여권이 번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 사건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얼마를 줬냐 이게 다 특정이 돼야 이제 죄가 성립이 되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800만 달러 중에 70만 달러를 2019년 7월에 줬다고 하는데 리오남이 거기에 간 사실이 없고 필리핀과 북한은 수교도 안 돼 있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남공작원으로 우리만 유명한 게 아니라 리오남은 미국 CIA에서도 계속 주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리오남을 최근에 만난 분이 또 이제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던데 리오남도 대한민국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고. 지금 리오남의 주장이 대한민국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는 겁니다. 조만간 그 육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남북 관계가 지금 많이 복원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북한 공작원이라 여건이 여러 개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정보를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던데. 아니 지금 이 이화영대 유죄 판결을 낼 때 국가정보 문건을 물증이라고 지금 박상영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국가정보 문건이 물증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문건이 국정원에 잔뜩 쌓여 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여권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여권 여러 개 있으면 숨겨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리오남이란 사람은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인 너무 유명한 거죠. 사람이 여권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없고 여권 여러 개 있어도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몰래 숨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유명한 사람은 여권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여권으로 제3국에 체류되어 있다는 게 정보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첩보는 몇 개 이렇게 모은 게 첩보고요. 네. 정보는 정확한 소식이 그리고 너무 알기 쉽게 근데 이걸 쏙쏙. 아셔야 되는 게 네. 북한과 필리핀은 외교가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대사관이 없잖아요. 네. 70만 달러를 받았어요. 네. 그걸 두고 나갔어요.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리오남이 현금을 받았는데 100달러짜리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리오남 입장에서도 그 전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도 쌍방울 부회장과는 계속 만났던 사이예요. 다음 주에 중국에서 받으면 돼요. 네. 그런 무리한 일을 공작원이 할 일은 없다라는 건데 국정원에서 그 시각에 그 날짜에 리오남이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문건이 나온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면 네. 300만 달러다. 그걸 이제 만약에 갖고 나갔다고 쳐요. 아까 네. 몇 명이 갖고 나간다 그랬죠? 300명이 가지고 나가야 300명이 됩니다.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20명이 갖고 나갔대요. 만약에 그러면 300만 달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으면 몇 메타로 올라갈까요?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3.27m야. 그런 것까지 계산해 주네. 그러니까 네. 대북 성공 그러면 숑 하고 보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숑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이게 종이로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100달러짜리 우리가 해봤어. 100달러짜리가 0.9mm인가 그래. 옆에가 걔를 이제 300만 달러를 쭉 놓으니까 3.27m야.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1g씩이라고 하면 30kg. 수압을 추가해야 되겠어요. 비행기 탈 때. 수압을 추가하면 다 걸리거든. 그러니까 못 갖고 나가요. 그럼 이 정도를 갖고 나가서 하려면 이재명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은 이화영 뭐 내가 형 돈 대신 내가 돈 내줄게. 그리고 숑 하면 보내지만 숑 하고 보낸 일이 1도 없다. 알겠습니다. 예, 대북 송금 지금 뭐 국정조사위원장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계시고 또 7개 사건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다 잘 알고 계시고 정말로 위원장이 그냥 이게 방망이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사건 내막을 잘 알고 위원장의 직접 증인 신문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네. 그 사건들을 취재하고 보도했던 기자로서 현직 국회의원이 국조특위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깊이 알고 질문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요 봉지욱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필리핀에 그 처음 들으신 분 봉지욱 아닙니까? 리오남 없었다. 없었다 그래갖고 거기서 파티하는 거 들은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 영상도 하나, 하고 필리핀 영상. 예.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예. 거 김성태가 누구하고 돈 주기로 협상을 했어요? 어떤 돈이요? 아태위원회 위원장. 주로 얘기했던 거는 송명철 아태 맞습니다. 부실장이고 그거 이제 영수증이 송명철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쵸. 예, 송명철하고 김성애인데 김성애는 자주 못 만났고 네. 자주 만난 거는
조선 아태 위에 송명철 부실장. 필리핀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송명철이었죠. 그러면 사실 송명철한테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이혼에 안 얘기 왔어요. 주면 송명철한테 주면 되지. 리오남을 왜 끌어들였을까? 이건 리오남 정도 돼야 이게 간첩으로 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송명철이 그 옆에 있더만요, 그날. 같이 있었고 네. 그 영상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갖다가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이유고 이렇게 똑똑해진 이유는 봉지욱 봉지욱 네. 네, 아유, 방송을 아닙니다. 다 봤다.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히 위원들 엄청 피곤해 얼굴에 쩔어가지고 잠도 네. 잘 못 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딱 말씀드리면 어벤져스예요. 이 특위위원들이 너무 잘해요. 그러게. 한 명 한 명 찾아내다가 착 모아지는데 여기 쌍방울에는 이시원이 있었구나. 그리고 대장동에는 벌써 송경호로 해서 팀을 벌써 꾸려서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서해 피격 사건에는 대통령이 하명한 걸 국정원 원장이 필기로 써요. 네. 그 필기 내용도 나오고 자필이 예. 나와버렸어요. 자필이 나와버렸어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직접 고발해라. 직접 고발해라. 네. 자필이 나왔어요. 그게 고발 사주 아닙니까? 자, 윤석열의 고발 사주를 고발하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오늘요. 오늘 원래 이제 저희 이제 둘이 꼬꼬무식으로 대북 송금 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직전에 봉인해제에서 나오셨다가 출연 시간이 좀 짧잖아요. 네. 짧아서 더 이제 말씀을 하실 것도 있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사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학원장 해도 되겠나요? 우리 정말. 서양계 의원. 네. 제가 사실 알고는 있지만 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그 구슬을 꿰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요. 만약에 집안에 검찰에 이제 당하신 분 계시면 네. 그 집안 사람들은 정확히 합니다. 네. 검찰이 사람을 모든 검찰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정의로운 검사들, 정직한 검사들 많은데 네. 특히 이제 특수부나 공안부 검사들은 네. 이렇게 일선에 나서서 권력에 기생해서 유착해서 출세의 길을 가거든요. 네. 사건 시킨 대로 하니까 네. 사건을 똘똘 말아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검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예. 윤석열도 특수부. 윤석열은 그 사법고시를 구수인가 뭐 했잖아요. 네. 되게 늦은 나이에 됐고 네. 검찰에 들어왔을 때 서울대 법대 까마득한 후배들이 자기 상관인 거예요. 부장검사이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쭉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권력 유착형 수사라고 하죠. 네. 위에서 시킨 거. 네. 그걸 잘 해내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을 스타로 만든 건 언론입니다. 언론. 정직한 검사, 윤석열이 특검, 박근혜 국정농단 때 오리털 점퍼 입고 나간다고, 뭐 정직한 검사, 뭐 수수한 검사 이런 식으로 언론이 써줘요. 오리털 파카 입고 그냥 간다고요? 오리털 파카, 예. 추우니까 입은 거죠. 그러니까 추운 거 입은 건데 남들처럼 멋진 양복에 이게 아니고 네. 그런 이제 캐주얼하게 입고 다닌다고 그런 것까지 칭송을 언론이 해줬는데 윤석열은 바로 중앙지검 앞에 네. 아크로비스타 살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돈이 많잖아요. 네. 김건희가 사업체도 운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네. 하여튼 이제 지나간 일인데 오늘 대북 송금 사건은 이제 서영교 그리고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국정조사 사실은 본 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더 남았나요? 아니 그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기보다는 네. 검찰이 무서워서 A라고 진술한 사람 이재명한테 보고했을 네. 겁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검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온 국민 앞에서 카메라 네. 앞에서 국회에서 증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히 남욱 변호사를 주목해야 되고 네. 대장동 사건 또 있잖아요. 네. 대장동 사건은 그 대북 송금 사건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네. 네, 수사팀도 크고. 알아야 될 게 네. 많군요.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이제 반부패부가 1, 2, 3, 4 우리 옛날에 특수부 특수 받은 게 지금 반부패 수사부인데 네. 1, 2, 3, 4부가 이제 붙어갖고 대장동 한 거고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우리가 뭐 짜장면 시킬 때 군만두도 시키잖아요. 네. 본 사건은 짜장면은 대장동. 짜장면이 만약에 실패 맛이 없어라고 되면 군만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대북 송금 사건은 그래서 수원지검으로 보냅니다. 아. 쌍방울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네. 수원지검에 이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갔던 거죠.
그러면요, 기자님, 제가 아까 들으면서 뭐 이화영도 나왔고 네. 김성태도 알아야 되고 뭐 이시원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렇게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준비한 걸 저희가 오늘 못 하고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만 해야 될 것 같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에 그 논란된 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과 한마디 받고 싶다. 요걸로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정조사 때문에 좀 이제 묻히긴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오보 논란이었다가 네. 어쨌든 제작진은 사과를 했어요. 근데 SBS 노조가 네. 이걸 왜 사과하냐,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네.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네. 이상한데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게 이제 많은 증거나 이제 증언들이 나온 상태인데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다고요? 당시에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저 또 이제 매불쇼 가야 돼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하겠습니다. 그 알이 2017년 7월에 1차 네. 파타이 사건 보도를 해요. 네.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7월에도 방송을 해요. 네. 근데 2017년에 중앙지검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고 3차장이 한동훈.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국제마피아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절묘하네요. 네. 그 사람들을 뒤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때 당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네. 이재명에게 돈 간 거 풀어라 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때도 그러면 지금처럼 회유와 똑같습니다. 압박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국제 조직원들, 조폭들이 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저기 멀리 있는 뭐 수원구치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다 서울 구치소로 불러 모아 이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르기 쉽게. 네. 그래서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별관 411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네. 불러다가 이재명 뇌물 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네. 근데 그때 2017년 7월에 그 방송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네. 거기까지는 착하게 그냥 그랬는데 1년 뒤에 2탄 그 아래 2탄 방송 보셨어요? 방송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면 그 프롤로그 영상만 좀 보여주실래요? 프롤로그라는 게 이제 탐사 보도는 시작할 때 내용을 좀 집약한 것들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냥 핵심 요약본처럼 보여주는 건데 네. 어둠 저기에 속에 보면 묻혀있던 더 영화들도 짙은 많은 영상에 네 영상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김영진 편지를 한번 이렇게 봉지욱 기자님. 네 편지를 보여주시면 여기 한번 읽으실래요? 네. 밑에 두 번째 부분 여기. 봉지욱 기자님, 앞서 보낸 편지에서 박철민의 허위 뇌물 폭로 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협박해서 돈을 빼앗으려 했고 실행되지 않은 채 정치검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저격하려는 과정에 있었던. 잠깐만요. 이게 네. 두 번째 CG. 여기 보면 잠깐만요. 이거 편지 좀 들어서 지금 읽으신 그 부분 계속 네. 이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별관 411호 김땡땡 검사가 네. 전 조직원 박철민과 장땡땡, 임땡땡을 2017년부터 수사했던 점, 특히 구속 중이던 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조작을 모의하고 그 대가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자유롭게 전화 사용을 하도록 특혜를 계속 제공한 점, 박철민과 장땡땡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같은 조직원이었던 점, 임땡땡이 저에게 보내온 2023년 9월 17일자 편지를 첨부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할 2018년 7월 2탄 방송 나오기 전에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성남국제마피아파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네.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박철민이 등장하죠. 지금 편지에 박철민은 보면 국정감사에서 한번 등장했던 인물이 아닐까요? 2021년도에 네. 이재명에게 20억 원을 상납했다. 네. 성남국제마피아파가 그 네. 조폭 연루소를 2021년 대선 때잖아요. 네. 근데 그 박철민과 네. 박철민이 내 조폭 동기 장땡땡, 내 친구 네. 장땡땡이 이재명에게 배달했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철민의 폭로하는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2017년에 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설계를 네. 했고 그때 강력부의 설계가 박철민의 2021년 폭로 네. 4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내용이.
중앙지검이 그때도 이준석이라는 그 전직 조폭의 코마 트레이드, 이름이 똑같네요. 코마 트레이드 그 사람을 엮기 위해서 네. 구성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철민의 폭로 내용이 혼자의 상상 속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자기가 2017년에 그렇게 그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편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폭로라고 써진 네. 지난 2018년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별관 411호 김땡땡 검사에게 불려가서 저와 검사가 대화했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상세히 적겠습니다. 김땡땡 검사는 김영진 씨,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정 검사가 이재명한테 뇌물 준 걸로 조사받자는 거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하던데 맞아요? 왜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김땡땡 검사가 조사를 했던 거고 거기 또 이제 보면 이준석 회사도 이제 끝났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준석 회사도 이제 끝났고 이재명 정치 인생도 이제 끝났어요.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2017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때부터 이재명에 대한 사냥은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정치 인생을 끝내겠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요. 그러게요.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였는데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네.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을 사냥할 때도 그냥 조국이 대통령 될까 봐. 엄청난 견제를 네. 하나 보네요. 그냥 저는 처음부터 그 대권에 대한 야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스스로 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컨트롤하고 네. 중앙지검장을 시작으로 검찰총장 찍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이 플랜. 네. 대통령 플랜은 윤석열 머리에서 못 나와요. 그는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우리 학원장님, 대북송금 학원장님 오시는 바람에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추가로 확보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2시 한 40분경에 매불쇼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협력 방송이에요. 매불쇼, 매봉쇼 네. 이름이 비슷하던데.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작잖아요. 네. 큰데 얹혀가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제안을 조심스럽게 예. 드리는데 네. 예봉쇼로 바꾸는 건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한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예인 씨는 프로필이 어떻게 돼요? 그 경력이 그 동안에? 저는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그래서 하다가 어느 원실이요? 김병욱 의원실에도 저도 조금 주인공으로 서고 싶은 욕심이 있기 출마하려고 때문에 그런 아닙니다. 출마 생각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냥 해야겠다는 아닙니다. 생각을 한거 아니에요? 제 별거 아닌데 내가 하지 뭐 이런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조금 더 주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네, 사실 저희 아빠가 봉 기자님의 정말 팬이시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 오프 더 레코드란 예. LP바에도 갔었는데 몸갈치에서 그러셨어요? 지켜만 보다가 나오셨대요. 근데 다음번에 그렇구나. 만나면 예. 예니 아빠라고 예, 인사를 할 알겠습니다. 거라고 하시는데 예. 아빠 보고 있지? 예. 어떻게 뭐 저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뵈면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방송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서영교 의원과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니까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특히 민주당 위원들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고생하고 있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100배 이상 잘하고 많은 성과가 나고 있어서 이번에 정말로 이 조작 불법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수괴, 두목을 잡아야죠. 그 두목까지 잡는 2차 종합특검 수사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계속해서 저희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어떻게 마지막 클로징을 어떻게 할까요? 클로징 한번 해주시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